자, 제2차 천안문 사건을 보자. 그 앞에 이제 그 주율래가 죽고 나서 제1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2차 이제 천안문 사건은 이제 그 호유방이 죽은 다음에, 그때 대학생들이 이제 정치 민주화 요구하면서 일어났거든요. 1989년에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 천안문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앞에 이제 5.4 운동할 때 북경 대학생들이 천안문 모여가지고 이제 한 번 했고, 주율래 죽을 때 1차 천안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호유방 죽을 때 제2차 천안문 사건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적인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이걸 보통 초국 사회주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가 발달하려면 자본주의 생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진정한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초급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예. 하여튼 이런 것을 포방되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과거의 통제 경제보다는 그런 신속한 경제 발전이 이룰 수 있었지만 정책이 진전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역별, 기업별, 개인별 격차 및 권력 남용에 의한 경제 부정, 인플레이션과 도시 주민의 실직 소득의 수준 저하, 실업자 증가, 배금주의적 사고방식 등이 사회 문제에 대두됐고 이런 분위기가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분출돼 1986년에 6월 제2차 천안문 사건이 이루게 되었다. 본래 4개 현대 외에는 제5대 이제 그 현대로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진다고 하는 목소리가 개혁 개방이 나가기 시작한 1978년 가을부터 있었고 이게 당내에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호유방 같은 사람이거든요. 요때 정치의 민주화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중국에서도 정치 개혁은 해요. 지금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정치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나 아니면 당내의 어떤 효율성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의 어떤 이제 부조리를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민주화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있지만 여기에서 정치적 민주화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일당 독재 체제 타파하고 언론의 자유를 이제 허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당제, 자유선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등소평 입장일 때 너무 선이 넘어간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는 개혁 개방이고 부정부패나 뭐 효율성 개선이지 이런 게 아니었거든.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건 원치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그런 목소리를 아주 제거해버리고 호유번 같은 경우는 가택 연금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나 이 등소평은 사기 현대의 시각에서 사회주의 길, 프로레타 독재, 공산당 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태동 사상을 유지하는 것을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을 이게 좀 약간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한 문제에 관련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 공산당에 좀 미쳐있는 교수님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냈거든요. 몇 문제를. 그래서 이때 이제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과 앞에 얘기했죠. 또 하나가 결정된 게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이라는 것을 공식화됐어. 이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공식화시킨 것은 요때거든요. 하나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건설이고요. 두 개의 기본점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네 가지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을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네 가지 기본 원칙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앞에다 적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음, 네 가지 기본점이 이게 찾지 못했네 내가. 예. 하여튼 그 네 가지 기본점이 이거예요. 여기 사회주의 길과 프로레타리아 독재, 그 공산당 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태동 사상 견지가 네 가지 기본 원칙이야.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뭐냐면 두 개의 기본점과 하나의 중심, 요거 문제 나왔어. 그래서 여기 하나의 중심은 경제 건설과 관련된 거고 두 개의 기본점은 그 네 가지 기본 원칙 아까 지금 언급한 거 있죠. 그다음 개혁 개방 이걸 가리킨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 쓰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되게 어려운 건데 근데 사람들은 되게 네 가지 기본 원칙은 이제 한해중에 있다 보니까 몇 개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두 개 쓰면 맞게 해줬다 그래요. 예.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부르주아 자율화를 막는 한편 개혁 개방 정책을 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어떤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적 발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서울식 그 민주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모태똥주의에 각해서 경제 개혁을 하자 이 내용이야. 얘네들이.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개혁 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당내 세력들 안정시키고 경제 건설을 위한 정치적 안정과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였다. 자, 이후 1980년에 들어와서 당내에서 개혁 개방 속도의 범위, 내각 원칙의 고수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1986년 북경에서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이때 이제 호요방과 등소평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포명됐다. 근데 주의할 건 이제 호요방이 생각하는 정치 개혁과 등소평이 생각하는 정치 개혁이 완전히 달라요. 호요방은 말하자면 일당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서구식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자 뭐 이런 식의 방향이란 방향에 등소평은 앞에서 말한 좀 당내 이제 부정부패 없애고 당내 그 어떤 호율성을 이제 개선시키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자 이런 식의 민주화 개혁이야 정치 개혁이. 예.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네 가지 이제 기본 원칙 견지, 부유주의와 자유와 반대를 부딪히는 원료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원료들 입장할 때는 당내 일부 세력들이 이제 뭐 다당제 실신이 자유민주화니 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원료들 입장에서 불안전하죠. 거기에다 이제 등소평 그 모태똥이 아니 누구야 등소평이 뭐 민주화 정치 개혁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근데 등소평이 생각하는 정치 개혁은 완전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개혁을 이제 추진했던 등소평 입장일 때는 아, 내가 생각하는 정치 개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서구식 민주화 개혁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당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정부패를 이제 척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했겠죠. 예. 자, 급진적인 지식인의 반발에 이어 12월에 전국대회에서 민주화 요구를 하는 학생 시위가 빠르게 번져나가면서 등수평은 이거 너무 선을 넘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이제 탄압을 했죠. 다음에 1987년 1월 지식인과 학생들 요구에 너무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책임지고 호요방이 그 당시 등소평에 이제 왼팔 오른팔이 호요방하고 조자양 두 사람이었는데 호요방이 총속이 해임되고 조자양의 뒤를 이었는데 이 호요방이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죽게 되죠. 예. 자, 그래서 1988년 가을에 들어와서 개혁개방 진전에 따른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로 인해 정망이 어두워지면서 강력한 지도자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한다는 주장과 민주화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그래서 이제 후자의 지식인들, 그러니까 민주화의 가속화, 이때는 이제 서구식 민주화죠. 후자의 지식인은 5.4운동이 70주년이 되는 1989년에 들어서 위경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다 투옥된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면서 인권 옹호 운동을 벌였다. 마침내 4월 15일 실각한 호요방이 이제 사망하자 호요방 추도 집회가 이제 확대되어 전반적인 이제 민주화 운동이 개시되었다. 학생 운동을 예국적인 민주운동 옹호한 조자영 같은 적극적인 개혁파 집단과 그다음에 동남으로 이제 본 등소평 같은 원료 보수 집단의 대결이 있었고 결국에 이 등소평이 이제 뭐냐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진압을 하고 조자영도 이제 이렇게 칠각하죠. 그리고 조자영 대신에 이제 등용된 사람이 이제 그 상하에 있었던 강택민이에요. 강택민. 이 사람이 등용되면서 이 사람이 등소평 후계자로 이제 낙인 찍고 그때 이제 강택민 다음에 그 뭐냐 누구죠? 갑자기 생겨. 후진타오. 후진타오를 이제 그 다음 지도자도 선택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죠. 자,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북경을 방문한 5월 중순에 이르러 학생과 지식인 외에 시민, 노동자, 기업가 등은 관료의 부패와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기업가 등 관료의 부패와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대규모로 천안문 집회에 모여들었다. 요게 등소평에 대한 직접적 비판까지 나왔다. 자, 고르바초프가 귀국하는데 5월 22일 북경에 계엄령이 왜 그때까지 참았어. 고르바초프가 오니까 이때 이제 뭐 계엄령 내고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귀국한 후에 곧바로 이제 북경에 계엄령 내려주고 당국과 시위대 사이에 2주일간 대치 상태에 있었다. 처음에 운동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그 대학으로 철수할 것을 호소했으나 통솔이 어려워 보였다. 일부 학생들은 이타여 천안문에서 강경하게 맞서는 사람들이 남았다. 6월 3일 계엄부대가 반원명 폭성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북경 도심에 출동했다. 군대는 4일 내내 천안문 강장에 이르는 몇몇 도로에 저항하는 학생,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강장을 접수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인명이 이 사건으로 희생되고 활동가들은 체포되고 망명되었다. 등소평 이 사태를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정복시키려는 서방 측에 이제 예속된 부유주의 공화국을 신화하는 움직임을 시키려고 했던 움직임을 진압하는 것으로 정당화시켰다. 자, 제2차 천안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민주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진압되고 실각한 조자유 뒤에서 강택민이 총독위에 진입했고 강택민이 그 다음에 실권을 이제 이어받았죠. 자, 이 사건 뒤에 등소평 개혁개방 지속을 청명했다. 왜냐하면 등소평 입장에서는 이런 서구식 민주화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공산당 독재 아래 개혁개방은 또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진압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뭐냐면 개혁개방의 의지를 이제 다시 대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제2차 남승 강화를 해요. 그래서 이 제2차 남성 강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좀 이따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사건 이후에 이제 서방 세계 사회 비난과 경제 제재로 한때 대외 경제 교류가 약화됐으나 아시아 각국 간의 이제 관계 개선, 그중에 이제 한국과의 이제 뭐냐면 이게 수교도 있죠. 서방 각국 간의 어떤 관계 회복을 통해 도모해 1990년대에는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이제 해체 이후에 소련과 동유럽의 경제 혼란과 민족 붕괴를 보고 중국 국민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 두면서 정치적 민주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화는 이제 좀 약간 유보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폭발돼 나왔죠. 어,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여기 봉쇄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붕괴를 했잖아. 그 붕괴하고 막 CGP 독재 제재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또 지금 저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자, 대외관계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중요한 건 없고요. 이거는 세계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짚어 넘어갈게요. 자, 이때 이제 원래는 그 중국이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뭐냐면 장악하고 나서 원래는 유엔에 있는 이제 상임 이사국 지위를 당연히 중공이 이제 뭐냐면 이어받아야 되는데 계속 대만이 계속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미국하고 친해지게 되면서 이제 대만 대신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잖아요. 예, 그 내용이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화민국의 중국 대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냐 72년인가 73년인가 그때 이제 중공이 이제 대표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이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1950년 한국 전쟁이 반발하면서 미국은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함으로써 필리핀, 인도차이나 방공세력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자, 이로써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와 대만 해협, 인도차이나 세 방향에서 자신을 포위 침략하는 전략을 실시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국의 해안선이 되게 큰 것 같지만 실제 보에서 영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해안선들이 다 봉쇄됐어. 이쪽으로 나가려면 이제 서해로 나가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한국하고 일본이 가로막고 있죠. 그다음에 이쪽 이제 동중국해 쪽으로 나가려면 대만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리고 이 남중국해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니까 이제 여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베트남인데 대개 보면 이제 이런 국가들은 친미 국가들이야. 미국과 협력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확보하려고 여기에 이제 무슨 군도인가 하여튼 그 군도를 둘러싸고 또 6개국 간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중국 입장도 이 바다 쪽이 다 막혀 있으니까 요 내륙 쪽으로 나가려고 했던 지금 게 1대1로 정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를 좀 해가지고 이제 확대해서 여기선이 아니라 여기선까지 뭐 구르선까지 막 확대하려고 이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구르선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막 그 뭐냐면 함대도 늘리고 그걸 막는다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냐면 대만 해역 같은 대만도 막 지원해주고 막 그 상황이죠. 예. 자, 그 한국전에 중국이 참전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싸우는 전시체제에 돌아가게 되면서 재정과 금융 및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가 이제 강화됐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같이 하는 신민주주의 체제였다가 이것이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6.25 전쟁 이후부터요. 결과적으로 농업위의 부분에서 국공영화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사회주의 개조를 앞당겼다. 자, 그래서 1953년 후전협정이 조인된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었다. 자, 미국과 같은 강국을 적대로 두고 있는 이상 근대적 국방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 유토피아적 미래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총력전을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이 아니라 중공업에 편중한 공업화 위주로 이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6.25 전쟁 직후에는 이제 뭐냐면 소련식 경제개발 정책을 또 지원 했고 그때 소련이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식 경제 개발을 했다. 근데 나중에 소련하고 관계가 이제 틀어지면서 지원이 점점 끊겨지기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개발 정책은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그 중국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대학생 운동이나 인민공사 운동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경제가 이게 변동 사항이 대적의 어떤 관계, 국제 정세의 변화와 또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예. 자, 그 다음에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적대 관계 속에서 다른 사회 제도를 지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평화 공존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제국주의 침략의 공통적으로 경험한 인도의 내도가 비동맹 중립을 지청하면서 중국과 인도는 협력 관계에 되었다. 제3세계 연대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둔 1950년 방둥회의에서 주일레가 참석하여 유연한 외교를 보여준 것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줬다. 그 방둥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서양사 할 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195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련과의 우호관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 사회주의 체제 이행이 시작한 1950년 초반에는 소련의 핵 우산의 군사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었고 경제 건설에도 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소련을 모델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경제 개발 계획이 다 소련을 모델로 했던 거고요. 그러나 스탈린이 죽고 뒤 스탈린이 죽고 뒤은 후르시초프가 1956년 이어 스탈린을 비판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평화 공존을 주장하면서 중소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대서방 강경 노선을 주장하면서 중국은 소련이 사회주의 수정에서 미국에 굴복했다고 봤다. 그래서 모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탈린 그 후르시초프를 그 당시 이제 수정주의자로 비판했는데 크루스초프는 모태했던 교조주의자로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점점 이제 소련의 지원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아예 이제 지원을 끊어버렸죠. 예. 자, 이제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공산주의 진영의 지도자를 지향하면서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이 핵무기 기술 이전에 요구한 것을 후르츠초프가 거절하면서 모태똥이 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하고 국민을 총동원하는 대학전 운동을 강행했다. 1960년대 이거 그 뭐냐면 양국 간의 전면적인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후 소련은 중국에 파견했던 1,300명의 기술자들 철수시키고 257개의 플랜트 계약, 공장 계약을 이제 건설 계약을 이제 파기시켰다. 자, 윤석열 등소평은 중소대입의 격화 속에 경제 제거 서두르기 위해서 조정 정책을 채택한 것은 앞에서 본 대로이다. 자, 1964년에 후르츠초프가 이제 시각하고 브루즈네프가 등장했는데 중소 간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어. 이때 이제 또 뭐와 관련되면 또 영토 문제가 또 연결돼 갖고 한때 이제 전쟁 바로 직전까지 했죠. 그러니까 전쟁 직전 핵전쟁 직전까지 들어가. 그래서 서로 이제 국경 분쟁이 있다가 핵전쟁 직전까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오히려 부여제네프 체제 소련이 모태통이 하야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컸고 1968년 8월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군대를 동원해서 프라하에 진입한 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일국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브레제네프 독트리를 선언하자 중국은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번 읽어볼까? 이게 원래 프라하의 봄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일어난 건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포 그 내용을 발표한 거죠. 제한주권론이라고 한 건데 요번에 이제 시험문이 나왔어. 한번 볼게요. 1968년 프라하 봄으로 어, 알려진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운동으로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통제에 위협이 발생하자 체코 침공의 자유화 운동을 진압한 뒤 브레즈네프가 선포한 그 선언이다.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 발생할 경우 그 국가의 주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동유럽의 이탈 방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듣던 이제 중국 입장을 때는 자기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르제네프 시기 때 소련 외교의 팽창주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중국은 소련을 사회주의 제국주의로 비난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69년 3월에 그래서 8월 사이에 양국 국경 사이에 특히 이제 우수이강 연안 지역에 이제 섬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강에 있는 섬들을 차례껏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몇몇 무역 충돌이 일어났고 이때 이제 소련이 중국한테 이제 위협을 했어요. 뭐냐면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핵 개발은 됐긴 했지만 중국의 핵이 그 당시 뭐 그렇게 그 많지도 않았고 특히 미사일 같은 이동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전쟁이 되면 당연히 중국이 일방적으로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기 시에 그때 미국이 딱 나타난 거죠. 미국이 이제 어,
만약에 너네들이 이제 중국을 공격할 경우에 우리가 핵을 공격해서 너네들 모스크바를 날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중국 입장일 때는 상당히 고마운 거죠. 적의 적은 친구라고 예전에는 대립했는데 그러면서 이 관계가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급속하게 이제 뭐냐 사이가 좋아지게 돼요. 미국하고 이제 소련이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중국의 대얘기는 소련과의 관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우호 관계에 있었던 그 인도와의 국경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자, 정통적인 적대 관계였던 미국은 또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서 중국이 한층 더 큰 위협이 되었다. 자, 모 대통령의 무력 과정에서 국방의 삼선 정책을 채택해 내륙 오지에서 장기적으로 구상한 것은 바로 위기감이다. 그래서 해안 쪽으로는 이제 뭐냐면 미, 미국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북쪽에는 저 소련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선과 이선이 무너지면 내륙 오지에 있는 사천, 기주, 운남에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 경제 개발해 갖고 이제 대응을 해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전쟁이 나면 여기 군참 보급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했던 거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중국하고 인도의 국경 분쟁이 왜 일어났냐면 원래 중국과 인도는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죠. 원래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맞닿았냐면 여기 티베트 지역 때문에 그래요. 티베트 지역. 원래 이 티베트 지역은 이제 중국 땅이 아니잖아요. 청나라 때 들어와서 이제 장악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신해혁명 이후에 그 막 군벌들이 날뛰고 할 때 이제 복잡해니까 티베트이 거의 반독립 상태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인도가 장악한 영국인데 그 당시 영국하고 이제 티베트 사이에 그 뭐냐면 어 그 국경 회담을 열었어. 그래갖고 뭐 이제 했다가 이제 그 맥마운이라는 사람이 그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버렸죠. 예, 그게 맥마운 라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맥마운 라인이 물정을 때는 이 티벳이 상당히 이제 불리하게 돼 있고, 그 뭐냐면 인도와 영국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원래 티벳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었어 그냥 지가 멋대로 그 국경 그 회담 그냥 때려치고 영국이 그은 회담 선인데, 자, 이때 이제 티벳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 여론이 다 이제 한국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이끌고 이제 뭐냐 티벳을 점령해 버렸죠. 그래서 티벳을 중국 영토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서 국경선이 문제된 거야. 티벳과 인도 사이의 이제 국경선은 인도는 맥마운 라인이 그 자기 국경선을 주장하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티벳 대신에 중국이 도왔잖아요. 중국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제국 실시 때 영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제 국경 분쟁이 일어나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여러 번의 이제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때 이제 중국군이 이제 인도군을 격파하고 그랬는데 중국군이 이제 인도 내지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중국 더 들어갔지 않았죠. 왜냐하면 일단 그 더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소모전이 아니라 아니 장기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인도의 넓은 대륙과 인구와 큰 걸 어떻게 감당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기가 그 장악한 그 선에서만 딱 하고 이제 그 뭐냐 국경을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도 그 국경을 둘러싸고 이제 중국과 인도 간에 국경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앞에서 보면 중국하고 인도군인들이 서로 핵국가니까 이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몽둥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서로 격투를 하면서 이제 국경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됐던 지역이 여기다. 이 맥마운 라인을 둘러싼 티베트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요 카시미르 지역도 이제 포함되죠. 그걸 가지고 티벳을 둘러싼 이제 그 라인도 있죠. 맥마운 라인에서 티벳과 그 인도의 접경선 지역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국경선 라인을 맥마운 라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국과 인도 같은 맥마운 라인이죠. 그 중국은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지금 점령 지역을 할 것이냐 가지고 또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나 소련과 핵을 대체했던 동시에 미국과 대립한 것은 커다란 위협이었다. 그래서 반소를 포방하고 전개된 무력 와중에 모택동 주요네트에 미국에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국경에 처했던 미국도 중국과 타협했고,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미국이 그 소련이 핵을 공격할 경우에 중국을 공격하고 우리도 이제 공격해주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뭐냐면 사이가 급속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1971년 그동안 중화민국이 국제연합에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대표권 중공이 넘어갔죠. 예, 중화인민공화국이 넘어갔죠. 이게 1971년이네요. 72년이 아니라. 그리고 1972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니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 일본의 국교를 회복하면서 뭐냐면 서방 세계 대중국 봉쇄가 뭐냐면 풀렸다. 그래서 미국과의 국교는 1979년에 수립되었지만 1970년대 초반부터
건국 이후에 지속되었던 미국과 긴장 관계가 해소됐고요. 개혁 개방 이후부터는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삼아서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의 생산 기지를 마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플링하는 단계까지 왔다가 최근엔 T 커플링에서 이제 생산망을 이제 완전히 해체하고 공급망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나온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소련과의 관계는 계속 대치 상태였지만 양국 모두 핵정제 공포감을 맛봤던 터라 전쟁의 위기는 완화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외관계 긴장이 완화되면서 무역 말기 때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개선되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 자본이나 기술이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중국의 경제 개혁 정책은 이런 대외관계와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걸 좀 같이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혁 말기에 준윤회와 등소평등이 경제 재건에 전념할 수 있었다. 자,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된 뒤 1979년 중국의 대미 관계 개선 이후에 소원해진 베트남 사이에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중국하고 그 뭐냐면 베트남이 그 사이가 안 좋았어. 처음에는 베트남 전쟁할 때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또 나중에 국경 분쟁 때문에 중국하고 또 베트남하고 한판 떠. 베트남한테 한번 중국이 또 갈리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이가 여러 가지 안 좋았어요. 자, 하여튼 중국과 대미 관계 개선 이후에 소원해진 베트남과의 사이에 캄보디아 정권 문제에 들려서 또 전쟁이 벌어졌다. 79년. 그래서 이거는 캄보디아 정권뿐만 아니라 또 이 국경선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싸움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군이. 자, 이 전쟁에 중국군의 낙후성이 드러나자 국민을 동원한 인민전략 전략 대신에 전략을 수정해 쉽게 말해 인해 전술 대신에 이런 군사적 현대화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니까 1980년에 접어들면서 소련과의 외교 교섭이 진행되다가 고르바초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소 긴장이 완화되었고요. 중국은 제2차 천안문 사건 이후에 국제적 고립화 와중에서도 아시아와의 이제 관계 개선을 깨고 그동안 이제 여기 영토 문제나 등등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았던 베트남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렇지만 지금도 베트남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베트남하고 또 영토 분쟁도 있고 오늘날 저희 남중국해 이제 그 뭐 무슨 군도인가? 그 군도 문제도 갖고 또 싸우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베트남이 이제 누구하고 친하냐면 예전에 그 자기하고 한판 떴던 미국하고 이제 뭐냐면 사이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베트남의 군사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베트남이 그 친미국가가 됐어. 지금 예전에 남베트남처럼 비슷하게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 수립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홍콩 관련된 내용인데 1997년 7월 홍콩이 중국과 반환되면서 제1차 중영정제 때부터 영국에 빼앗기기 시작한 식민지가 사렸다. 그래서 제가 홍콩 반환 과정은 예전에 한번 좀 얘기를 했죠. 원래는 홍콩 섬하고 그 구름반도 일대는 그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찾아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 북쪽에 신계 지역이 있는데 이 신계 지역이 홍콩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공항이라든지 상하수라든지 발전소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계가 이제 이거는 조차지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차지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제 영국에서 15년 동안 더 연장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중국이 거절했죠. 그러다가 이제 협상 곁에 차라리 뭐냐면 홍콩을 주겠다 해서 홍콩 섬하고 그다음에 구름반도까지 다 중국에 넘겨줬어. 1997년에요. 예. 그 대신에 일국 양제로 가겠다. 50년 동안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예. 자, 하여튼 홍콩에 대한 주권이 확립되면서 중국 일국 이체제를 실험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양국가의 양 그 체제가 있는 그런 체제고 이거는 앞으로 대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체제인데 지금 이제 홍콩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없어졌죠. 예. 자, 대만과의 관계도 그 대만과의 관계 보통 양안 관계라고요. 예, 중국이나 거기에서는 자, 양안 관계도 1990년 96년인가 90년 대만 해협 위기를 겪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향을 가고 있지만 대만 문제는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다. 그래서 국민당 정권 시기 때 나름대로 이게 좀 대화가 됐는데 민진당이 지금 집권하면서 이제 대만 독립을 외치니까 관계가 지금 악화되면서 그 당시 이제 시진핑이 이제 대만을 이제 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뭐 서구의 그 충격파와 중국의 생활을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말도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한의중 내용 다 끝났고요. 네,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1번입니다. 61번이에요. 아까 집에 제가 했나요? 어, 제가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61번은 이제 알고 제가 세 번 얘기했으면 그 세 개 다 적으시면 돼요. 두 개만 적어주세요. 61번. 예. 그래서 있고 제가 이게 하다가 정신이 없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잠깐 까먹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예전에 제 2차 남순강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 좀 읽고 이제 볼게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있긴 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해서 이건 제가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기출 분석 자료를 좀 읽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남순 강화를 해요. 남순 강화라는 건 뭐냐면 남쪽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개혁 개방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정책들 발표한 그걸 남순 강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91년 때 이제 2차 남순 강화를 하고요. 1차 남순 강화가 1884년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1992년은 이제 1989년에 있었던 그 제2차 천안문 사건 이후에 이제 했던 거야. 보통 이제 제2차 천안문 사건 중국 공산당에서는 뭐라고 하냐 육사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민주화 사건 이렇게 하지만 얘는 육사 사건이 나오고 중국에 있는 이제 그 뭐 뭐냐면 검색 사이트 가보시면 검색이 안 돼. 이거는 다 막아놨어 중국이들이요. 자, 내용을 보면 덩샤오핑이 1992년에 초,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 중국 남부 지역을 시찰하여 발표한 일련의 담화 내용의 일부가 제2차 그 남순 강화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예문에 나왔어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훗날 이 덩샤오페 이순방을 남방을 순회하면서 개혁 개방을 촉구한 일련의 연설이라는 뜻으로 제2차 남순강화라고 하고 그 전에 이제 그 1984년에 제1차 남순강화가 있었어요. 자, 제2차 천안문 사건 이후 당내 보수파들의 개혁 개방 노선의 비판이 일어났다. 덩샤오핑은 남방 시찰을 통해서 지방의 불만을 규합하여 당내 보수파의 비판을 무마시키고 홍콩의 미디어의 자신의 개혁 개방 행보를 노출시켜 대외적으로 이제 개혁 개방의 위기를 청량시키려고 천안문 사건에 잠시 주축했던 개혁의 열망을 불을 재점화시키려고 했다. 이 남순강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남순강화에서 생산력과 국력, 생활수준 향상이나 유리한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세 가지 유리도를 제시했어요. 예. 그래서 생산력, 국력, 생활수준 향상은 세 가지 유리동이다. 이렇게 제청했고 이 소식을 홍콩 미디어 왜냐 그 당시 홍콩은 이제 뭐냐면 아직까지는 중국에 있지 않고 영국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좀 보장됐던 상황이었어요. 홍콩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에 역수입되면서 경기 침체에 고민됐던 지방 간부들의 강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정치 정세는 일반화됐다. 가감하게 개혁 개방을 진척하라는 덩샤오핑의 지시는 3월에 개최된 정치국 전체에서 정식 정책으로 비준되었다. 자, 이 경제특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1979년에 중국의 강동성이 왜냐면 이게 강동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왜냐면 강동성 자체가 일단 이쪽 그 서방하고 가깝죠. 홍콩을 끼고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렇게 대만을 또 끼고 있고 그러니까 대만 자본과 홍콩 자본,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 자본들이 요게 이제 집중 여기가 여기에 들어오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 할 때 연안 지역을 개발했지만 특히 이 강동성 일대에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선에 보면 선전이 있어. 선전이 홍콩 맞은편에 있는 도시거든요. 지금 홍콩이 한 800만이나 700만 정도 되는데 선전 더 커.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도시야. 거기를 개발했고 또 슈아이나 뭐 상토 같은 이제 강동성이 있는 지역들 뭐냐면 그 경제 특구 설정해서 이제 뭐냐면 개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여튼 경제 특구는 1979년 중국에서 강동선, 선전, 주하이, 산토우 등 이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후제선 항운에 이제 처음 설치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활발한 국내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 제공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를 부여하는 특정 지역이나 공업단지를 만든다. 경제 특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상해나 천진 등 10개의 연안 도시에 대경제 개방 도시를 설정했다. 경제 특구 가치의 지역 간의 격차를 확대를 무릅쓴 연해 개발 중심의 정책은 덩샤오피의 선분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조건을 갖춘 지역과 사람들부터 먼저 부유해지고 점차 나머지 사람까지 지역까지 사람까지 그 혜택을 넓혀가는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는 모태동행과 문혁기의 평균주의 사고방식과 예, 오지 개발 중시한 삼선 건설 방식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경제개발 특구 중에 강동성의 선전 주화의 선택가 집중됐다. 강동성에 집중된 이유는 홍콩 자본과 하교 자본을 쉽게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이유도 있었다. 경제 특구를 통해서 강동성과 푸세성의 경제개발 발전에 한 걸음 앞서간다는 결정할 때 중앙 지도자들이 홍콩이나 마카오뿐만 아니라 타이완 통일 문제에 시야에 넣는 전략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기를 경제 개발해서 홍콩을 나중에 먹고 여기 일국 양제를 시켜갖고 대만도 자기가 먹겠다라는 좀 넓은 큰 그림 속에서 이제 했다 이런 거죠. 요 강동성의 경제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이유가요. 자, 11기 삼중전에서 하국붕을 몰아내고 덩샤오프이 당권을 장악한 해이다. 자, 이해 이후에 덩샤오프 지도 아래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 4개의 부분의 현대화 뼈대도한 개혁개혁안 노선을 확정지었다. 요거 이제 4대 현대화는 주일내가 제청했고 이게 이제 덩샤오핑이 확정해서 실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정치의 현대는 부유주와 자유화를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이때 정치와 현대, 정치개혁은 제외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덩샤오피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거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관료주의 타파하는지, 그 다음에 기업이나 대중의 어떤 활성화되고 분권의 제도를 진척시키고 경제개혁 정책을 타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경제개혁의 정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물러 있는 걸 타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의미가 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는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는 공산당 독재의 유지를 중요시 여기고 이를 위협하는 정치 자유나 상권 분리제도 등 도입 등을 부유주의와 자유화로 부르짖으며 강하게 반대했다. 자, 이런 입장에서 함께 개혁개방의 동반자로 같이 했던 호야오방 당내 호야오방 등 당내 이제 민주화 요소를 도입한 호요방을 이를 냈던 호요방을 당내 의를 빼냈네. 당내 이제 민주주의 요소 도입을 주장하자 수청했다. 그거 이제 총석에 등용한 좌우주장도 제2차 천안문 사건 때 민주화 주장하는 학생편 서자 강제 물러나게 했고 그 대신에 등용한 인물이 강택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4대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사회주의 건설, 프롤레타리아 이제 독재견지, 중국 공산당 지도견지,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견지라는 원칙을 정했다. 그다음 이런 원칙은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초급 당대론과 함께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이 이름을 공식화됐다. 이 두 개의 기본점 안에 뭐냐면 그 네 가지 기본 원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이렇게 제 기출문제 분석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중국사 끝이에요. 이 중국사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 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현대사 강독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정근대사 부분만 이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정근대사니까 이제 개항 이전에 그 조선 그 고려부터 이제 아니 고대부터 개항 이제 조선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8월 중순이잖아요. 원래는 8월 초순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려갖고 좀 쉬고 여러 가지 이거 이제 좀 진행이 안 되고 해가지고 좀 약간 늦춰졌어. 네. 그래갖고 8월, 9월, 10월 모르겠어요. 12월 달까지는 제가 끝내보려고 해요. 이 시험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시간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이제 뒤에 예전에 강의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사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한국사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